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강재원 재판장 여기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박문진, 그러니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들 6명을 추천한 적이 있죠. 이 부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는 그 바로 당일, 7월 31일 취임해서 바로 당일에 박문진 이사 새롭게 6명을 임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의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 뭐 이런 사람들이 8월 5일에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내고, 이 소송이 이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거죠. 일종의 가처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8월 12일에 이 새로운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정법원에서 8월 26일까지 결정을 하겠다, 그때까지 임기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기를 8월 26일 오늘, 만약에 그게 각하가 되면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이제 MBC 경영진에 대한 교체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의 임기가 시작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이게 뭐 확정이 되면 본안소송, 원래 소송 냈던 거, 이게 이제 나올 때까지 끝나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이 MBC에 대한 사장 교체 작업들이 미뤄지는 셈이 되죠. 그런데 절차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즉시 항고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행정법원 행정 12부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이걸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 뭐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달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서도 최종적으로도 이거 집행정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식물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본안소송 때까지. 본안소송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뭐 한 5,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식물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항고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즉시 항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거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이제 대법원에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근데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마 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있죠. 지금 여권이 유리하게 보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가 하면 야권이 유리하게 보는 결정도 있는데, 법원이 작년 12월에 보면 서울 고등법원이 이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집행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2명의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권이 유리한 점이죠. 2인 체제의 결정이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효는 아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입법 예고, 이거를 취소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각하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여기서도 2인 체제가 뭐 적절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효로 할 거는 아니다, 그 결정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이번 행정법원에서도 이 2인 체제의 위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자, 이거 2인 체제 결정은 무효,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여튼 행정법원 행정 12부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 전례나 판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여권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2인 체제가 된 뭐 이유를 따지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복잡하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예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2인 체제가 적당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거를 다 무효로 할 건 아니다. 요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 좀 약간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과 같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 선례나 관례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에 가서는 바로 잡히지 않을까. 왜냐면 작년 12월에 고등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뭐 문제가 있다고는 했지만 2인 체제가 결과적으로 그 결정을 무효로 하기 어렵다 이런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가면 이게 바로 잡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르죠. 만약에 지금 행정법원의 그 오늘 결정 같은 것이 고등법원에 가서도 아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판례 변경이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그런 걸 노리고 행정법원에서 지금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이건 가처분 신청이니까 본안 소송에 가서 좀 다퉈보자 하는 차원의 판결인지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 방통위에서 즉시 항고를 할 거고요. 그러면 고등법원에 일단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뭐 일종의 2심이죠. 그걸 받아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게 그 8월 초에 8월 5일에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을 해서 8월 26일 날 결론이 났던 거죠, 지금. 그럼 대략 한 20일 걸렸습니다. 그럼 아마 뭐 고등법원도 뭐 그런 정도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될 수 있고요. 물론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보름 2달 내에 이게 이제 즉시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적어도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하는 거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도 다 받아들여지면 이제 본안소송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식물 상태가 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뒤집힌다면 그렇다면 다시 원위치돼서 이제 MBC 경영진에 대한 교체 작업이 다시 시동을 거는 요렇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결정에 대한 고등법원, 대법원의 결정까지를 이제 받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요거 뭐 지금 현재 그 이 첫 번째 1심 행정법원 결정을 예로 들어보면 앞으로 한 달 보름 내지 2달. 그러니까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10월 말 뭐 요 정도 어간에 아마 최종적으로 대법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거기서도 받아들여진다면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적어도 5, 6개월 정도 식물 상태가 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이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오늘 행정법원의 결정이 뒤집힌다면 다시 그 MBC 사장 등의 교체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 MBC 방문진 이사들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임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요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